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최근에 낚시 취미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내는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주말에 집에 있길 바랬는데 제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니까 어떤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매일 잔소리였죠. 그래서 아내에게 나만의 취미를 좀 갖고 싶어 라고 차분하게 설득을 했고, 아내는 취미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며 계속 바가지를 긁길래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장인어른 모시고 낚시하면 괜찮지? 사실 장인어른도 퇴직 후 집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 심심해 하셨거든요. 어차피 낚시하는 건데 장인어른과 함께 한다니까 아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번거롭죠. 70 넘은 장인 모시고 낚시터 다니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장인어른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낚시 후에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다 보니 아내와 꽤 오래 살았지만 몰랐던 이야기를 장인어른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처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날도 장인어른하고 밤낚시를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장인어른이 내가 재혼한 건 알고 있지. 사실 아내가 3살 때 친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 장모님이 새엄마로 오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장모님이 참 대단해 보이더군요. 장인어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이도 10살 넘게 차이가 나고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 아이까지 가슴으로 품고 결혼을 했을까 존경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장모님과 장인어른 사이에서 자란 아내라 그런지 너무나도 착했어요. 저도 모르게 장인어른에게 큰절을 하며 어렵게 키운 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죠. 장인어른은 껄껄 웃으시고 어쨌든 장인과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가까워지니까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180도로 달라지더군요. 근데 하루는 장모님도 함께 낚시터에 오신 겁니다. 60대 초반이지만 워낙 동안이라서 어디 가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게다가 관리를 잘하셔서 몸매도 또래에 비해 아주 괜찮으시고 건강하셨죠. 어쨌든 장모님은 이것저것 낚시에 대해 물어도 보고 본인도 해보시겠다며 낚싯대도 잡아보며 굉장히 적극적이시더군요. 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여보 오늘 장모님도 오셔서 같이 낚시를 했어 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아내는 약간 기겁을 하면서 아유 늙음하게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 낚시터까지 쫓아와 재수없게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친엄마에 대한 기억보다 새엄마에 대한 추억이 더 많은데도 아내는 새엄마인 장모님에 대해선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장모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아주 좋은 낚싯대를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비싼 건데 어디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내가 아는 동생이 원래 낚시 잘하거든. 이서방이 낚시 좋아한다고 했더니 이거 선물로 주라고 해서 받아왔어. 이러는 겁니다. 저야 너무 좋았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장비빨도 어느 정도 필요했으니까 괜히 기분도 으쓱해지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낚시터에선 몰랐는데 장모님도 은근히 낚시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엔 낚시 안 해보셨다더니 용어도 좀 아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갑자기 멋쩍은 듯이 웃으시면서 내가 낚시에 대해 뭘 알아. 그냥 아는 동생이 이것저것 말을 해주니까 몇 개 주워들은 거지.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죠. 어쨌든 나중엔 장인, 장모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좋은 낚시터를 찾아다니면서 여행 겸 낚시를 즐기게 됐습니다. 저랑 장인어른은 고기를 낚고 장모님은 요리를 하고 그리고 소주를 한 잔 나누고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해진 코스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스에 아내가 뛰어들면서부터입니다. 마침 그때가 토, 일, 월 3일간 쉴 수 있어서 이참에 아예 2박 3일간 지방에 있는 방갈로 낚시터에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아, 그럼 내가 저번에 말한 동생네 낚시터로 갈까? 아는 사람 가게도 좀 팔아줄 겸 이러시는 겁니다. 저야 당연히 찬성을 했죠. 그렇게 넷이서 장모님이 아는 동생의 방갈로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동생이란 분이 마중을 나왔는데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의 체격도 건장하더군요. 게다가 장인과도 안면이 있는지 형님하며 낚시터 좋은 포인트까지 알려줬습니다. 이래저래 짐보따리 풀어놓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했죠. 첫날은 고기가 잘 잡히더라고요. 신나서 낚아대고 아내랑 장모님도 손맛도 보고 아주 기분 좋게 보냈죠. 그리고 새벽쯤 돼서 낚시터 동생이랑 우리 가족끼리 방갈로 안에서 술을 한잔 마셨습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고요한 소리, 그리고 물냄새에 술이 취하지도 않더군요. 가져간 고기에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눈을 떠보니 저랑 장인이랑 거실에서 자고 있고 안쪽에 작은 방이 따로 하나 있는데 문틈으로 아내가 자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죠. 술도 좀 깰 겸 밖으로 나와서 근처 낚시터 산책을 더 했습니다. 근데 마침 다른 편 방갈로에서 장모님이랑 동생이 수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은밀한 모습이더군요. 둘은 마치 연인처럼 끈적끈적하게 서로를 비비더니 장모님은 다시 가족이 자고 있는 방갈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여나 서로 민망한 상황이 생길까봐 저는 한참 있다가 방갈로 안으로 들어갔고요. 솔직히 너무 수상했지만 굳이 이야기를 안 꺼냈죠. 그리고 다음날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낚시하는 사람은 재밌지만 아내는 슬슬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재미없다, 심심하다. 솔직히 그럴 만도 하죠.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호수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장모님은 아유 재밌기만 한데 뭘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옆에서 미끼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수상하더라고요. 그날 저녁도 동생이란 사람이 우리 방갈로에 와서 또 한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일이 있어서 그런지 동생이나 장모님 하는 행동을 몰래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모르게 동생이란 놈이 장모님 신체 부위를 슬쩍 만지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둘이 심상치 않다는 걸 확신을 했죠. 이걸 얘기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그리곤 아내에게 어제 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누가 천한년 아니할까봐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만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 장인이랑 장모님은 술집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장인어른이 3살밖에 안 된 딸을 고아원에 맡기려고 했지만 차마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술집 다니는 지금의 장모님이 술집에 묶여있는 빚을 탕감해주면 아이를 키워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살게 됐고 처음엔 결혼도 안 하고 애만 돌봐주고 장모님은 분위기 봐서 다른 남자랑 딴 살림을 차리려고 했는데 장인어른한테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렸고 그 빚 때문에 장인어른 곁에 있다가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살게 됐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두 분이 사랑을 해서 결혼한 줄로 알았는데 말 그대로 빚으로 엮여서 서로 살게 됐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여자라니까. 게다가 나 어릴 적에 얼마나 날 구박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아동학대였다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제 다 컸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면 장인어른 마음만 아프실 것 같아서 그냥 자기만 알고 평생 가려고 했다는군요. 그런 사정을 듣고 나니 제가 마음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술도 마셨겠다. 이런저런 진실도 들었겠다. 갑자기 화가 나서 어제 본 그 방갈로로 아내와 함께 갔죠. 몰래 다가가서 창문으로 살짝 보니까 아주 둘이서 미래를 속삭이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그래서 사진도 몇 장 몰래 찍어뒀죠. 그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란 놈과 장모님이 그 짓을 끝내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오더군요. 그때 가서 저는 장모님 뺨을 그냥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랬죠. 장모님은 놀래서 이서방 왜 이러나? 이러고 동생이란 놈은 버럭 따지길래 그냥 호수에 밀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더군요. 바로 욕을 퍼부어줬죠.
야, 할 짓이 없어서 60 먹은 아줌마랑 바람을 피우냐? 그것도 가족끼리 온 사이에 그 짓을 해? 이런 필요먹을 것들아. 아내도 화를 내고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게 됐죠. 그 동생은 우리를 살인미수로 고소하겠다며 소리를 치길래 저도 맞고소를 하겠다며 옥신각신하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은 아이 내가 잠든 사이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며 통곡을 하셨고, 저와 아내는 장모님과 상간남 그 동생을 상대로 고소를 하네 마네 하고, 장모님은 증거 있어 이러는 겁니다. 바로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무 말 못하더군요. 장인어른은 아이고 술 파는 여자 데려와서 사람 만들어줬더니 늙어서 배신을 해? 이러면서 치를 떠셨죠. 정말 시골 경찰서에서 난장판을 벌인 후에 우린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소 관련해서 상간남 동생을 따로 만나게 됐죠. 상간남은 저를 고소하시면 저도 살인미수죄로 진짜 고소할 겁니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죠. 고소하세요. 저는 우발적인 실수였으니까 대신 우리는 증거도 정확히 있고 당신 가족들한테 뿌려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말에 상간남 동생도 찍소리 안 하더군요. 그 이후에 아내는 가슴을 쥐어짜며 아유 그런 여자를 뭐가 좋다고 집에 들여놔서 이런 아픔을 주나. 아유 우리 아빠는 복도 없지. 다른 사람들은 늙어서 마누라랑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는데 우리 아빠는 늙어서까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불쌍해 죽겠네. 보는 제가 다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깔끔하게 이혼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장모님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그 상간남의 낚시터 홈페이지는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고 괜찮은데 이젠 두 번 다시 갈 수가 없으니 씁쓸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그 낚시터 홈페이지에 이런 댓글을 하나 남겼어요. 시설 좋고 분위기 좋고 바람 불기 좋은 곳이라고요. 제가 댓글 쓴 줄 알고 있겠죠? 어쨌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가족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